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폐쇄로 이어질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고 업체에게 10억 원을 부풀려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전북과 경북지사가 한수산업과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 사업에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선업 불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도크 가동 중단 절차가 시작됐고 결국 조선소 폐쇄로 이어질 거란 우려입니다. 먼저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군산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확인한 결과 권옥압 사장이 지난 1일 사내 비상경영 설명회에서 울산 4호 도크와 함께 군산 도크의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작업 물량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군산 조선소의 도크를 멈추고 조선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도의원들은 해석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수순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가동 중단이라고 하면은 폐쇄 조치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에 대해 군산 조선소 측은 내부적인 구조 조정 과정이며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도크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군산조선소의 폐쇄 관계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7일 현대 측은 당초 군산 조선소 처리 물량인 LPG선 2척을 울산 조선소로 재배정해 지역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 측의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에 닥칠 경제적 타격은 가늠조차 어려워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한 범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면 당장 6천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도내 지역 경제에는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도크 비상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군산조선소에서만 정규직 5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리와 사원급까지 희망퇴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은 보기는 다들 안 좋았겠죠. 또 본인들도 언젠가는 또 저렇게 된다는 그런. 군산조선소에는 자체 정규직 700명을 비롯해 사내 협력 38개사 3,300여 명, 사회 협력 10개사 1,300여 명 등 총 5,700여 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도크 폐쇄가 현실화하고 조선소 폐쇄로 이어질 경우 협력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협력사들은 현대중공업의 결정 여하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그저 답답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론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 그대로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건조에 들어간 군산조선소는 그동안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6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량 실직과 경기 침체의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사비를 부풀린 업자에게 사업을 밀어주고 전 군수와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복마전 공사에 군민들도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진행된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군은 당시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해 전남의 한 업체에게 35억 원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내부적으로 추선한 공사비는 25억 원, 무려 10억 원이나 비싸게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는데 김호수 전 군수 등이 뇌물을 받고 업체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군수가 브로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이 업체만 가지고 있는 공법을 공사에 반영해 계약을 따내게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담당한 6급 공무원은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뇌물 등 3억 원가량의 로비 자금을 건네고 7억 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 됐습니다. 군수 및 담당 공무원 등의 본물을 망각한 욕심이 건설 브로커의 개입을 통해 결합되어 자행된 전형적인 민관 유착 비리입니다. 전 군수의 뇌물 비리에 군민들은 침통한 표정입니다. 보안군이 지금 그렇게 돈도 없대요. 없는 사람 심정을 생각해서 좀 알뜰하게 제살림같이 해야지.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호수 전 군수와 부안군 공무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과 경북이 도로 건설과 탄소 산업 등의 상호 협력과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동서 화합을 이끄는 협치의 모델이 기대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경북 동해안 끝을 잇는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됐지만 전주에서 무주 구간만 2007년에 개통됐을 뿐 무주 대구 구간은 진척이 없습니다. 전주 김천 간 복선 전철화 사업 역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된 것이 전부입니다. 전북을 방문한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송화진 도지사를 만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협력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와 전주 김천 간 복선 전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접근도 미래 사안들은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고 도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것도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데. 두 자치단체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 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경쟁보다 지금은 협력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효성이, 경북 구미에는 세계 1위 업체인 일본 도레이가 탄소 섬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은 경쟁 차원이 아니고 우선은 수요를 자꾸 착출시켜야 할 단계가 왔고, 무엇보다 동서간 화합을 위해서 도로나 철도가 하루빨리 놓여야 한다며 두 지사가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함께 방문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4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군산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변국과 대립하게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는 군산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고 밝히는 등 도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군산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는데 만일 사드까지 배치될 경우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도내 남서쪽에서 시작되는 비는 밤사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20에서 7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전망이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장맛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를 다시 선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입니다. 총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대학 측의 반발 등 파장 확산이 우려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해 전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총장 임용 후보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간선제로 선출한 1순위와 2순위 총장 임용 후보를 추천받은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절차를 미뤄오던 교육부가 1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셈입니다. 그동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은 채 꾸준히 총장 임용을 촉구해온 대학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1순위 후보자의 총장 간선제 반대나 시국선언 참여 전력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간선제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재선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섭위는 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고 또 이건 부당하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전주교대는 내일 16명으로 이루어진 교수평의회와 1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당선자도 법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37살 임명선 씨의 17년 전인 지난 1999년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으며 이로써 삼례 강도치사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를 교육부 등과 협의해 이달 말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부지는 백석제보다 군산 도심에 가까우며 9만여 제곱미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이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초청하는 모의 면접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모의 면접의 입학사정관 강의는 허용되지만 금품을 제공하는 강의는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완주군 동의 없이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완주군은 이전이 최종 철회 또는 백지화됐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이던 고창군에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 종합병원은 초음파 진단기 등 27가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임산모를 위한 외래와 분만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마트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48살 최모 경위가 휴대폰으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지난달에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한모 경위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파면되는 등 최근 한 달간 4건의 전북경찰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기강회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해온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서열을 무시한 채 승진하고 주요 보직을 꿰찼다며 내부 불만이 폭발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연기관도 15곳 가운데 6개 기관, 9명의 임직원이 도와 전주시 출신이라고 밝히며 민선 6기 도정 운영의 폐해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전주 에코시티 안에 대형 쇼핑몰 입점 저지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입점은 땅값 상승을 원하는 사업자와 입주자,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200여 명은 지난주 폭우로 시설하우스에서 수박과 멜론, 토마토 등의 침수 피해가 난 망성면 일대 10개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계속된 비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지원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